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동생이고 공장은 형이라는 소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공장이 아파트처럼 층층이 들어와 있고 또 층마다 트럭이 다 들어가서 물류 운반이 가능해. 이게 바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요즘엔 이름을 바꿔서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죠. 가산 디지털 단지나 성수동 쪽에 있는 오피스 빌딩 처럼 생긴 게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예요. 자, 아까는 공장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거칠어 보였는데 산업센터 이러니까 느낌이 달라졌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이렇게 다 짬뽕을 시켜서 그들의 사옥을 하나 만드는 거죠. 1층에 아케이드 상가도 두고. 자, 이 지식산업센터를 줄여서 지산이라고 하는데 얘들도 투자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창업하라고 이런 거창한 얘기 시작한 건 아니고 물론 분양받아서 창업해도 되지만 회사에 임대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사람에게 세를 주지만 지산은 회사에게 세를 주는 거죠. 이제 솔깃하죠? 자, 오늘 소개할 현장은 여기입니다. 양주 옥정 메타엑스. 주변에 모자이크 해야 하는 곳들이 많죠. 뭔가 이 나라의 엄청 중요한 시설들과 함께 있는 지산. 이야. 자, 일단 지도를 먼저 보면 이해가 편해요. 양주 옥정 신도시는 여기입니다. 의정부에서도 더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자, 옥정은 2기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죠. 주변 별내 같은 일반 택지보다는 규모가 커요. 그리고 지도를 잘 보면 뭐가 되게 많아요. GTX에다가 7호선에다가 BRT도 보이고요. 자, 우회도로 저거는 동부간선도로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1차는 어디지? 자, 어쨌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동네도 뭐가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덕정에서 덕계역 저 사이에 1호선 회정역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건 비밀은 아닌데 사실 지사는 약간 외곽으로 가야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이건 이따 마저 말씀드릴게요. 자, 하던 얘기 계속 하자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양주는 외곽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세종 포천 고속도로 뚫린 다음부터는 서울에서 한 30-40분이면 갑니다. 지금 양주 IC 여기서 아까 메타엑스까지는 3분. 메타버스 아니에요. 자, 이 도로가 나중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연장돼서 30분이면 김포까지 쭉 나갈 수 있어요. 물리는 속도가 생명이죠. 그리고 덕정역엔 GTX C노선이 들어옵니다. 이제 강남까지 20분이면 돼요.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이 목표예요. 실시협약이 뭐냐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쭉 둘러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완전 새 거죠. 옥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양주 인구도 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에만 16만 명이 살게 하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양주 전체로는 35년까지 50만 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7호선인데 아까 GTX는 덕정역으로 살짝 비껴가고 7호선은 옥정 신도시로 바로 들어와요. 올해 착공이니까 자, 7호선도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는 선형이거든요. 여기서 1시간이면 돼요. 자, 경기도민이 1시간도 좀 길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욕심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 메타버스, 메타엑스는 어떤 특징을 가진 지식산업센터냐? 일단 지하 2층, 지상 5층인데 공장이라고 하면 촌스럽고 사무실처럼 쓰는 공간이 268호, 상가가 41호입니다. 자, 상가는 1층에 둔다고 했죠. 이렇게 스트리트형 상가가 되고요. 일단 제가 뜬금포로 놀란 게 주차장인데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 면수의 법정 비율이 있어요. 근데 법정 기준보다 한 3배를 더 만들어요. 전기차 될 수 있는 곳도 30명이나 되죠. 테슬라 들어오나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이 200대당 1대 정도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공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무실 공간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차선도 있고 주차장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건물 내부입니다.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땐 그냥 건물인데 우리 사무실까지 차가 들어와서 물건 집화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바로 짐을 실어서 보내.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걸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도어투도어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전체 호실의 90%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트럭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공장, 사무공간을 직선형으로 설계했죠. 큰 차들도 들어와요. 자, 높이가 5.7m 정도 된다고요. 아까 고속도로 IC가 바로 옆이라고 했잖아요. 완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차가 다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서 이래? 이렇게 내부가 복층인 곳들은 약간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구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건물 그리고 지산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입주한 업체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도 있죠. 비효율적인 회의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중정이에요. 중앙정원. 말 그대로 건물 가운데를 뻥 뚫어가지고 내부에 우리끼리만 쉴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게 중정이에요. 월급 루팡질도 해야지 회사에서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 샤워실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휴게실도 있어요. 제가 귀찮아서 소개를 안 한 것일 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텔 임대로 놓으려고 해도 요즘은 풀 퍼니시드 옵션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있어야 세입자를 맞출 수 있잖아요. 지산이 약간 그런 식인 거죠. 다 있는 사무실 또는 공장.
자, 세를 주는 거 말고도 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분양을 받은 다음에 내가 아예 창업을 해서 그 지산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법인의 분양권을 팔 수도 있겠죠. 주거시설이 아니니까 당연히 주택수 안 잡히고 분양권 점유해도 됩니다. 자, 대출도 80% 안팎으로 주택보다는 더 나온다 그래요. 물론 금리 때문에 잘못 연끌하면 곡소리 납니다. 자, 근데 사실 내가 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회사의 분양권을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세제 혜택 때문에 그래요. 일단 법인세는 다른 곳에서 여기를 옮기면 100% 깎아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법인을 만들 땐 원래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 이상 좀 오지 마 이런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세금을 강하게 매깁니다. 대신 이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 우리가 오늘 봤던 양주 같은 곳으로 본점을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취득세도 이전 기업은 100% 면제해주고 창업을 하는 분들은 올해 말까지라면 50% 감면. 근데 보통 언제까지 이런 세제 혜택은 간을 보다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친환경차도 맨날 연장하잖아요. 자, 메타엑스도 약간 친환경이잖아요. 재산세도 그냥 팍팍 깎아줍니다. 종부세는 나올까요? 뭐 내려면 낼 수는 있는데 전체 부지에서 내 사무실 지분 만큼 요만큼의 땅값이 80억을 넘으면 내실 수 있어요. 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택지를 조성할 때 자족용지로 분류했던 땅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 지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의 자족적 기능, 일자리가 녹아있는 곳이 바로 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주택 같은 투자보단 상가 수익형 부동산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권합니다.